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두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은 삼촌과 왕위를 빼앗긴 조카. 권력을 얻은 자는 정신이 붕괴되고 왕위를 잃은 자는 비극의 끝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종과 세조, 그리고 단종의 저주라고 불리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세조. 그는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불과 2년 뒤인 1455년 12살의 어린 왕은 강제로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7년 17살의 나이에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왕위를 얻은 세조. 그는 겉으로는 강력한 왕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왕이 된 직후부터 반복되는 악몽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1457년 겨울 세조가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악몽 속에서 세조 앞에 나타난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입니다. 그녀는 세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너는 알아두어라. 그리고 이 악몽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가 악몽에서 깨어난 그날 비보가 들어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20살의 나이로. 이 사건은 궁궐과 조선 전역에 큰 충격을 줍니다. 정통성을 위협하던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조에게 현덕왕후의 원혼이 복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확산시키려는 세조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치라고 명합니다. 신하들이 석실을 부수고 관을 꺼내려고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고 괴이해하자 결국 관은 나왔고 사나흘을 바깥에 방치한 뒤 평민의 예로 장사 지내고 물가에 옮겨 묻습니다. 이는 단종을 낳은 왕비를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왕이 된 후 40대에 접어들면서 세조의 몸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세종과 문종 시절에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부터 13년간 지속적인 피부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종기가 돋아납니다. 더 나아가 역병 같은 피부 질환까지 발생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이 육체에 나타난 증상으로 봅니다. 죄책감이 피부를 통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세조는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 전국의 온천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상원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세조는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간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몸의 가려움이 심해져 목욕을 하려고 할 때 지나가는 어린 동자승을 만나게 됩니다. 세조는 그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합니다. 등을 밀어주던 동자승이 갑자기 말합니다. 상감께서도 후일에 누구를 보시든지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칭견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자승은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자승이 실제로는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세조의 종기가 이후 나아진 것도 기이한 일이었기에 세조는 이를 부처님의 은혜로 여기고 5만 명의 화공과 5만 명의 목수를 동원하여 그 문수동자상을 조성합니다. 이 상은 오늘날까지 상원사에 보존되어 있으며 1984년 국보 221호로 지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세조는 이 경험 이후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의 등을 돌리고 불교와 무속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조는 궁궐 내에 불당을 짓습니다. 유교 사대부들과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조는 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사찰을 중수하고 새로운 불당을 짓기 위해 국고를 쏟아붓습니다. 관료들은 비판했고 신권을 중시하는 살인파들은 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구매로 채워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일입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을 대표하는 왕이 가장 조선의 이념에 반하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유교 사회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유교적 가치에 부정적인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종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조의 직계 후손들에게 비극이 계속됩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후 덕종으로 추존되는 그는 어린 나이에 죽음으로써 왕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경세자의 아들, 즉 세조의 손자들도 비정상적으로 단명합니다. 세조의 다음 왕인 예종은 세조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재위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단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예종도 불과 20대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당대 사람들은 이것이 단종의 원한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록을 보면 의경세자가 사망한 시기와 단종의 복위운동이 가까워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세조의 후손들이 미리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록이 세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승자의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세조가 대왕으로서 관대하게 단종을 용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은 그저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철저히 왜곡된 기록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는 세조가 단종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조의 양심을 괴롭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세조가 말년에 몇 가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배 중이던 경혜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세종의 능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것은 세조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조가 죽은 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종과 사육신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교적 명분과 신권을 중시하는 살인파가 훈구파를 몰아내면서 세조와 그의 신하들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됩니다. 1698년 숙종은 단종을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사육신들과 생육신들도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세조는 찬탈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역사에도 부도덕한 왕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세조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린 왕이 통치하는 조선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의 의도 자체는 국가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세조는 왕으로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호패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호적 관리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통해 강력한 중앙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한글 창제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조를 평가할 때는 절대적 선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 비극을 초래한 왕이었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정당성 없는 권력은 항상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그 과정의 비도덕성 때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불안과 후회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세조가 얻은 것은 왕관이었지만 잃은 것은 마음의 평안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길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세조가 강력한 왕으로 보였지만 후대에 와서는 그의 부도덕함이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옳지 못한 일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권력과 인간성, 정당성과 현실주의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역사 속의 순결한 충신으로 기억되었고, 한 명은 권력을 얻었지만 평생을 불안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종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세조 자신이 만든 업보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얻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단종의 저주든 세조의 업보든 역사는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왕이 되고 싶은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당성 없는 권력의 무거움을 평생 짊어질 것인가? 오늘날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